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가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어떤 방안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또 정치적인 불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주가 지수가 매우 할인되어 있습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주 원인입니다. 똑같은 주식도 한국에 상장할 경우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상장할 경우에 주가 금액이 다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가 결정적인데, 첫 번째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지금 전쟁을 휴전한 국가라서 이거 언제 혹시 전쟁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조건이라면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에 투자한다. 똑같은 기업이라도 한국보다는 다른 나라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를 평화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이런 군사적 긴장 대결이 고조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뭐 유럽에도 미국에도 좋은 주식 많은데 뭐 하려고 한국 주식을 사겠어요? 혹시라도 전쟁 나면 완전히 망하는. 한반도를 평화롭게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주가 관리 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쓸데없이 과도하게 외교 문제를 그야말로 불필요하게 자극을 하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대결적으로 가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무역 흑자국가 중국이 완전히 가장 큰 무역 적자국이 되어버렸어요. 왜 양안 대만 문제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문제에 우리가 끼어듭니까? 그냥 당신들의 문제는 당신들의 문제예요. 국제관계는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한다. 이렇게 우아하게 한마디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공연히 그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한쪽 편 드느라고 척을 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 국민들이 혐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국 싫어. 이래서 물건을 안 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냥 열심히 쎄쎄 하면서 그냥 물건 열심히 잘 팔아주게 하면 안 됩니까? 국제 외교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 한반도 평화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정해요. 대통령 부인도 주가 조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도 멀쩡해요. 23억인가 이익 봤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증거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엄벌을 해야 주식시장이 안심하고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누군가가 주가를 조작해가지고 내 돈 다 빼먹는데 거기다 주식시장에 왜 투자를 합니까? 투자했더니 맨날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를 입는 그 주식시장에 왜 하겠어요? 투자를 안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상장을 할 때 분할 상장하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버려요. 왜 그런 걸 허용을 합니까? 좋은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알맹이를 쏙 뽑아가지고 따로 빼니까 이거 껍데기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대주주들이 자기들이 다 가져요. 훔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주식시장 내에 불공정 문제를 방치하고 심지어 그거를 불공정을 부당 경쟁을 옹호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잘 안 해요. 한다면 공정한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지 이 불안해서 투자하겠습니까? 주식시장 안에 이 불공정 문제를 시정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죠. 한국 경제가 성장하겠구나.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수익이 더 늘어나겠구나. 국제 경쟁이 생기겠구나 생각되면 한국 기업에 투자할 거고 그럼 주가지수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 한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수출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 평화위기 이거 수출하는데 심각한 장애죠. 주변 국가들하고 이상하게 적대적으로 가는 거 이것도 치명적이죠. 또 치명적인 거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 아리백입니다. 아리백.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이제는 안 산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재생에너지가 100% 투입된 제품만 산다. RE100. 재생에너지 100%.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이에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화석연료로 생산한, 즉 석탄, 오일, 석유 이런 걸로 전기 생산해가지고 제품 생산하면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이 정부 들어서 목표를 낮춰버렸어요. 세계에서 인정도 안 하는 원자력 발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 한 기 만들어봐야 1기가 와트 생산하는데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요. 풍력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어요. 이미 유럽에는요, 석유,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전기 가격보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훨씬 더 쌉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 하겠다잖아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5년, 10년. 그럼 너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조달할래? 하는데 한국에서 조달할 길이 없어요. 재생에너지를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생산 산업들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산업들 관련 기업들은 지금 혹시 뭐 없나 털느라고 탈 털어가지고 다 도로 탈출하고 있어요, 해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구할 길이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많은 나라로 옮겨야 거기서 생산한 제품만 팔 수 있으니까 생산 기지를 해외로 빼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내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나라 망하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논산 주변에 빈 공간 많지요? 네. 그냥 지나가는 바람도 많지요? 네. 그거 다 에너지입니다. 저기 개천가에 아니면 시골 농로, 논둑, 밭둑 이런 데다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그 발전해서 자기가 쓰고 나머지를 팔 수 있으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진짜로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더 남습니다, 여러분. 전 국토에서 그래 생산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 고속도로 깔아서 지금은 전기를 받고만 있지만 전기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면 누구나 아무 데서나 태양광 에너지 풍력 발전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요. 산업도 생겨나지요. 에너지 수입도 대체하지요. 수출 기업들 재생에너지 공급해서 생산기지 해외로 빼돌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 산업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온 세계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석유가 제일 많이 있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태양광 발전,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 나라 기업들한테 투자할 겁니까, 여러분? 이 나라 기업 주식에 투자하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엉터리 멍청한 경제정책 때문에 기업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여러분의 삶도 망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좀 말이 길었는데 아까 질문해 주신 분, 첫째, 정리하면 주식시장 내에, 자본시장 내에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세 번째, 경제, 산업 전략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 오래 걸려, 몇 년씩 걸릴 일도 없이 5,000포인트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논산 포커스의 서주석 기자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서 대표님 전에 네,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 선거 때 한 얘기인데,
제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다 끝난 얘기입니다. 네, 다음. 대전일보의 정동만 기자입니다. 지금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네. 대책이 있으신 거죠? 혹시 또 논산에 좀 반적 방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논산뿐만이 아니고 인구 소멸 문제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수도권은 땅 한 평이 1억, 2억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뭔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지방에 가면 땅이 농사 짓는 땅이 남아돌아서 논이 밭이 묻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경기 북부에 연천이라고 제일 발전이 더딘 곳에 청산면이라고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그런 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죠, 당연히. 거기다 제가 뭘 했냐? 1인당 월 15만원씩의 지역 카페를 농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대신에 그거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카페로 주겠다. 거기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계속 줄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만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한 몇 조 정도, 한 25조, 30조? 이 정도쯤 됩니다. 연천군 군민들한테 애 어른 가리지 않고 부자 가난한 자 가리지 않고 지역카페로 월 15만원씩 일단 5년 계속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계속 지급한다 했더니 한 달에 2명이 살면 30만원 아닙니까? 지역카페로 줬잖아요. 동네에 미용실이 생기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만 써야 되니까. 인구도 늘고 있어요. 예산으로 치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논산시장 해보셔서 알 텐데 그 농촌 지역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소위 농고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걸로 반드시 기반시설만 해야 되니까 산에 있는 논에 밭에 다리 만들어주고 길 까느라고 돈을 쓸 때가 그거밖에 못 쓰니까 전부 산에다가 길 내고 있어요. 그거 차라리 지역 카페로 동네에 줘가 동네에서만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살겠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불평등입니다. 양극화예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걸 소수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요. 쓸 돈이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민들에게 지급을 해서 동네에 반드시 쓰게 하면 동네 경제가 팽팽 돌아갑니다. 그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길이에요. 저는 농촌도 우리 이중에도 아마 그런 부분 많을 겁니다. 아, 이 경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이런 데 와서 조용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걱정이죠. 근데 기초연금도 있고 개인들의 자산도 조금 있고 1인당 월 15만원 정도에서 2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두 부부 또는 아이들 데리고 넷이서 산다. 한 달에 6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 추가로 푸성기도 키우고 놀고 있는 땅에다 농사도 짓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 발전이라도 해서 내가 다 에너지는 다 필요한 거 여기서 쓰고 나머지는 팔고 이렇게 하면 저는 시골로 돌아올 사람 오지 말래도 막 돌아올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섬으로만 만들어진 군이 있어요. 그냥 보통 군도 막 인구가 빠져나가니 섬으로만 된 군이 오죽했겠어요?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죠. 거기가 신안군입니다. 섬으로만 된 군인데 우리 박명선 시장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네. 바구량이죠, 그 사람. 네, 바구량. 바구량 군수라는 사람이 정부하고 싸워가면서 뭘 했냐면 그 섬의 해변에 그 폐염전들 많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버려진 폐염전이나 방치된 해안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발전소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밀어가지고 태양광 패널 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아서
팔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기업들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싸움이 나잖아요. 동네 주민들한테 30%인가 지분을 줬습니다. 야, 여기서 남는 거는 30%는 동네 주민들 몫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거기 돈이 드는 건 다 정부가 빌려줘요. 저리로. 이름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냐? 햇빛연금 정책을 하고 있어요. 신안 국민들에게는 태양광 발전에서 나온 소득의 일부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지금 연간 보통 2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구당입니다. 앞으로 가구당 500만원 정도를 주는 게 목표예요. 500만원 정도가 곧 실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구가 자꾸 늘어가지고 이 군수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제안을 했냐? 30대가 들어오면은 바로 연금을 지급하고, 40대는 1년 있다가 지급하고, 50대는 3년 후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일석십조 아닙니까, 여러분? 에너지 자급하죠. 소득 늘어나죠. 지방 소멸 해결하죠. 균형 발전 저절로 되죠. 여기다가 정부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농촌 소멸 문제, 그리 걱정할 일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수는 아마, 야, 내가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되면, 이 여기서 아둥바둥 직장도 없는데 이러고 사느니, 한 달에 누가 30만원만 어떻게 지원해줘서 살 수만 있으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림 그리고, 작품 쓰면서 나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의 꿈 아니에요? 여기도 아마 돌아갈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우선 기반시설을 많이 깔고, 이건 다음 문제예요.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기반시설 늘어날 거고, 동네 가게 늘어날 거고, 가게 늘어나면 당연히 인구 늘어나고 점점점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성의 문제다. 관심의 문제다. 우리 황명선 시장이 아마 여러분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엄청 잘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시장, 도지사 뭘 잘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엄청난 특별한 기술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딱 이겁니다. 100만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1300만 경기도지사의 1시간의 가치는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소멸 문제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